이렇게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까지 구성하며 진화에 나서고 있지만 위기설은 계속 확산되고만 있습니다. 자세한 이야기, 이 내용을 처음부터 단독 취재했던 박규원 기자와 알아보겠습니다. 어서 오십시오. 박 기자, 새마을금고 뱅크런이 왜 시작된 겁니까? 예, 대규모 예금 인출 사태를 불러온 기폭제는 연체율이었습니다. 지난 4월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새마을금고의 전체 연체율이 6.47%로 역대 최대라고 말했고, 이게 주요 언론에 보도되면서 불안감이 급속히 퍼져나갔습니다. 네. 예, 제가 직접 가본 인천의 한 금고는 연체율이 32%까지 치솟기도 했는데요. 어마어마한 겁니다. 예, 하지만 역대 최대라는 연체율 수치는 관계자가 잘못 말한 것이었습니다. 새마을금고는 각 개별 금고 연체율은 확인할 수 있지만 은행처럼 전체 연체율이 공시되지는 않기 때문에 역대 최대인지 알 수는 없는 거죠. 그러면은 실제로 새마을금고의 상황은 어떻던가요? 예, 상호금융의 전체 연체율이 3%대인데 네. 이것과 비교하면 새마을금고의 연체율이 높은 수준인 건 사실입니다. 2배 정도 되거든요. 네. 하지만 1293개 금고 전체가 연체율이 높은 것은 전혀 아니고요. 또 개별 금고에 문제가 있더라도 중앙회 차원에서 충분히 대응할 수 있기에 그렇게 공포심을 가질 일은 아닙니다. 아, 그럼 고객들이 돈을 찾고 뭐 해지하고 하는 건 좀 과도하다라고 볼 수 있겠네요. 예, 고객들이 불안감을 느끼기 때문에 인출 움직임이 나타났는데요. 네. 예, 다만 고객들에게 해당 금고가 신뢰를 주지 못한 건 금고 자체에 투명하지 않은 경영도 한몫했습니다. 새마을금고는 이사장 갑질 비위 문제 등이 끊임없이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. 아, 박 기자도 취재해서 여러 번 내보냈었잖아요. 예, 맞습니다. 제가 취재했던 인천의 한 금고는 의도적으로 고객들의 금리 인하 요구권을 박탈하고 심지어 내부적으로 대출 금리를 조작해 이득을 챙기기도 했습니다. 네. 각 금고 내 비위뿐 아니라 어제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신용공제 대표이사가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체포됐습니다. 이렇게 잡음이 끊이지 않으니 고객들의 신뢰는 점점 하락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결국 고객들의 불안 심리를 잠재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? 예, 고객들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중요하겠죠. 그래서 오늘 정부가 범정부 대응단을 꾸리고 긴급 대응에 나선 것도 그 이유입니다. 일단 새마을금고도 5천만 원까지는 예금자 보호가 가능하고요. 중앙회가 총 77조 3천억 원가량의 현금성 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5천만 원 이상 고객 예금은 모두 돌려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근데 예금 적금을 해지한 사람이 다시 예금하고 또 적금을 들면 비과세 혜택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겠다고 했는데 이게 효과가 있습니까? 예, 효과가 있다고 하네요. 네. 어. 예적금을 중도 해지하면 사실 이자도 사라지지만 네. 비과세 혜택도 사라집니다. 2011년에 이 제도를 한번 시행한 적이 있었는데 불안 심리로 돈을 뺀 사람들을 돌아오게 만드는 데 효과가 있었습니다. 아, 네, 알겠습니다. 어쨌든 사람들이 지금 어려운데 이렇게 금융당국에 있어서 문제가 생기면 안 되겠죠. 지금까지 박규원 기자와 함께했습니다. 안녕하세요, 김주하입니다.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,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.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. 어렵지 않죠?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. MBN 뉴스를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.